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그 제품 갤럭시 플립 5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처음 갤럭시 플립 5를 언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괜찮게 변했네 정도였는데, 이거 직접 써보니까 완전히 다른 폰 쓰는 느낌이에요. 이제 외부 화면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요. 두께는 물론이고 힌지 사이 틈, 작동감,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진짜 많이 업데이트 됐고, 성능도 당연히 좋아지고 외부랑 내부랑 디스플레이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완전 이 정도면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공개한 스펙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었고요. 이거 왜 이래? 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역시 이번 갤럭시 플립 5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외부 화면이겠죠. 화면 크기가 진짜 시원시원할 정도로 커졌고요. 외부 화면에서 진짜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외부 화면 기능이야 워낙 많은 분들이 다 잘 다뤄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눈에 띄는 점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외부 화면에서도 바로 전화를 걸 수가 있는데, 단 전화를 걸게 됐을 때 헬로 모바일 고객센터입니다. 스피커폰 모드를 작동해요. 그리고 굿락에 멀티스타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커버 화면에서 대부분의 앱을 쓸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음악 앱에서는 이렇게 가사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에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앱은 화면을 펼치면 더 큰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외부 화면 쓸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앱 말고도 진짜 좋아진 게 있어요. 바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상단바를 내렸을 때 보이는 이 메뉴들이에요. 여기 플래시 아이콘 보이세요? 이게 지금 플래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플래시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눈뽕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되게 재밌는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 위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래시가 바로 안 터지고 볼륨 버튼을 눌러야 플래시가 터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뽕을 예방할 수 있게 굉장히 잘 해놨네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밝기가 바로 외부에서 조절이 가능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거는 밝기 최적화 기능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가 좀 어두운 상태더라도 플래시를 이렇게 비추거나 해가지고 주변을 좀 밝게 인지하게 되면 밝기가 바로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긴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자동 밝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밝기를 올려놓으면은 어두운 곳에서 눈이 너무 부시고, 이걸 낮게 설정하게 되면 밝은 곳에서 이게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커버 화면에서도 자동 밝기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진짜 큰 업그레이드예요. 근데 이 커버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혹시 좀 어둡진 않을까요? 걱정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밝습니다. 자, 갤럭시 플립 4 커버 화면 밝기를 측정했을 때는 한 500니트 정도 나왔고요. Z 플립 5는 삼성 공식 홈페이지 스펙상 약 1000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주변이 밝은 상황에서 165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가 3배 넘게 늘어났네요. 이제 엄청 밝은 곳에서도 이렇게 커버 화면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찍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셀카 찍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화면이 밝으면 남이 찍어줄 때도 진짜 유용합니다. 잘 보여요.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스펙은 갤러리나 유튜브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그냥 웹브라우징 할 때 밝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시는 사진이나 영상 볼 때는 이거보다 밝기가 훨씬 높게 올라간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 내부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 먼저 다 설명드리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시다시피 Z 플립 5에서는 커버 화면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쿠폰이나 멤버십도 띄울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커버 화면 삼성페이 기본 설정은 꼭 화면을 켜지 않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위로 올려도 실행되니까 삼성페이 쓸 때 일일이 화면을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외부 화면을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두 번 눌러서 실행시킬 수 있는 카메라겠죠. 예전에는 외부 화면에 쓸 수 있는 카메라가 단순히 인물 사진, 그리고 일반 사진, 동영상, 요거 3개밖에 선택이 안 됐고, 지금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찍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화면 비율을 이거에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물 모드에서도 모드를 설정하거나, 동영상에서도 동영상 화질을 바꾸거나, 손떨림 보정을 강화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화면 크기가 시원해진 것도 시원해진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인물 사진에서 제가 원하는 인물 배경 효과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일반 사진에서 사진의 비율을 이 전체 풀사이즈로 갈 거냐, 1대1로 갈 거냐, 아니면 9대16인지 16대9인지 이렇게 비율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타이머 기능도 쓸 수 있고, 모션 포토 기능도 쓸 수 있고, 필터도 넣을 수도 있고, 손바닥 이렇게 벌려가지고 사진 찍는 거 되고요. 화면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가 밑에 있으면 화면 터치할 때 이렇게 자꾸 걸리니까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화면 터치할 때 하나도 안 걸리죠. 그리고 지금 카메라 렌즈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여기 아이콘들이 다 위치가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려서 찍는다고 해서 사진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갤러리에서 보면 자동으로 그거에 맞춰서 다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모드에서도요, 기본이 전체 화면으로 되어 있는 풀사이즈인데 1대1, 16대9 또는 9대16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원래는 이 풀사이즈로 하게 되면 해상도가 FHD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9대16 이걸로 바꾸면요,
여기 해상도를 4K 60프레임까지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찍으면 4K 60프레임으로 지금 외부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이 넓은 화면을 이렇게 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모션 포토 기능과 카메라 무음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기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카메라를 촬영하게 되면 셔터음 소리가 나고요. 이거는 여기 셔터음 나는 부분을 이렇게 막아도 소리가 조금 밖으로 새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거를 모션 포토로 바꾸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으면 방금 찍었던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마지막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사진은 JPG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일반 사진보다 용량은 조금 더 크긴 해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모션 포토 보기에 누르면 제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재밌는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모션 포토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점프샷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찍을 수 있고, 찍고 나서 결과물을 봤을 때 원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느끼셨죠? 모션 포토 눌렀을 때는 사진을 찍었을 때 소리가 달라요. 이게 일반 사진 촬영 소리고요. 모션 포토 촬영 소리는 근데요, 모션 포토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부분을 이렇게 막으면요, 촬영할 때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모션 포토 하나 켜는 것만으로 카메라를 무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무음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요, 그냥 손가락으로 스피커 요걸 막고요, 여기를 터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으면 소리가 아예 안 나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한 손으로 다 소리 안 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손이 커가지고 한 손으로 스피커를 막고 화면 터치하고 이게 뭐 되는데,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그냥 왼손으로 스피커를 막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쓰시면 갤럭시 플립 5에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카메라 무음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외부 화면으로 카메라 셀카 찍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팁 몇 가지만 더 알려주자면요, 가능하면요, 스마트폰에 있는 이 기본 플립 카메라가 스마트폰의 밑에 있게 하지 마시고 위에 있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앵글도 여기 좀 위로 올려서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사람 얼굴이 훨씬 더 갸름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스피커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기 좋기 때문에 렌즈를 위로 가게 해서 사진 찍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셀카봉을 이용했을 때 갤럭시 플립 5는 진짜 좋습니다. 안 그래도 Z 플립 5가 커버 화면에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밝기도 올라가가지고 밝은 곳에서 셀카봉에 이걸 꽂아서 사용할 때 진짜 좋기도 한데, 뭐 갤럭시 폴드 시리즈도 그렇고 일반 스마트폰들은 옆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셀카봉에 스마트폰 고정할 때 이걸 좀 피해줘야 돼가지고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플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부분에 아무런 버튼이 없고요, 여기 윗부분에도 그냥 힌지고요. 그래서 셀카봉에 이렇게 거치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립은 진짜 셀카봉에 최적화된 폰이에요. 그리고 꼭 플립 5는 셀카 찍을 때뿐만 아니라 남을 찍어줄 때도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했을 때 훨씬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얘는 후면 카메라 모드에서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메인 디스플레이도 화면이 보이는데 반대쪽에 여기에서도 화면이 이렇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사진 찍히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찍힐지 큰 화면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화면은 이제 볼 만큼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제 힌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Z 플립 5는 물방울 힌지가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내부의 틈이 굉장히 좁아지고 균일해졌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내부 힌지 주름도 진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런 갭자라든지 스틸자를 이용하시면 이 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Z 플립 4와 5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Z 플립 4는요, 틈이 좁긴 한데 안쪽으로 깊게 좀 들어가 있고요, Z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틈이 깊이는 얕은데 조금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힌지를 작동할 때 작동감도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Z 플립 4의 힌지 작동감은요, 처음에 조금 뻑뻑하다가 중간엔 조금 괜찮아지다가 다시 끝에 가면 굉장히 좀 뻑뻑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끝에 갈수록 좀 뻑뻑하니까 힌지의 각도를 굉장히 낮은 상태로 거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탑된다는 거는 뭐 되게 재밌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에 좀 뻑뻑거리는 느낌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Z 플립 5는 낮은 상태에서 유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힘이 전체적으로 거의 균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손가락 하나 넣고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할 때 힘이 훨씬 덜 들어가요. Z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터프하게 막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손톱 놓고 이렇게 되게 되면 손톱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을 찍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끝단부에서 이렇게 툭 터지는 거 말고도 얘는 처음 2단계에서도 좀 뻑뻑하기 때문에 플립 4는 거의 뭐 플랭크 자세죠. 이런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얘는 뭐 별건 아닌데 그런 플랭크 자세 유지가
조금 더 어렵다, 초반에 작동감이 좀 세다, 끝에 갈수록 좀 세다 는 걸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메인 디스플레이 밝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스펙표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화면의 밝기는 그대로 900니트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명백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Z 플립 4보다 Z 플립 5가 훨씬 더 잘 보여요. 왜냐하면 최대 밝기가 1.4배나 더 밝아졌기 때문이에요. 스펙표에서 900니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 스마트폰 밝기 설정에서 밝기 최적화를 끄고요, 더 밝게를 설정해가지고 밝기를 최대로 하고, 그리고 이때 밝기가 900니트가 좀 넘는다 이 얘기고요. 근데 갤럭시 기기의 최대 밝기는 밝기 최적화를 켠 상태에서 밝기를 최대한으로 올린 상태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에 빛이 많이 가해지는 상황일 때, 즉 밝은 곳에서 폰을 사용할 때 밝기가 훨씬 더 많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자동 밝기가 켜져 있을 때 그냥 밝기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밝기가 이렇게 500니트가 나와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다가 옆에다가 플래시를 이렇게 비춰주면요, 요 최대 밝기가 무려 이렇게 1800니트가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Z 플립 5의 최대 밝기는요 1800니트인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Z 플립 4는 1300니트가 나오는데 밝기가 1.4배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메인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봤을 때 신성이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최대 밝기인 1800니트로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최대 밝기보다 이렇게 2배나 낮은 스펙이 밖으로 보이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드일 때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스펙만 두고 이렇게 표기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도 야외에 가거나 HDR 모드에선 밝기가 훨씬 더 밝아지는데, 삼성이 공식 홈페이지에 밝기를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는 애플로 따지면 HDR이나 야외 밝기 빼고 기본 밝기만 표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Z 플립 5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없냐? Z 플립 5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Z 플립 5의 카메라 성능이 거의 안 변했다, 그리고 뭐 배터리가 커버 화면이 좀 커졌으니까 빨리 닳을 것 같아,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카메라 스펙 자체는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동일하지만 디스플레이가 훨씬 커지고 카메라 자체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은 걸 쓸 수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동일하더라도 사용성이 전작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두 개 다 동일하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은 좀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펙표에서도 같은 작업을 했을 때 배터리가 Z 플립 4보다 Z 플립 5가 더 오래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 플립 5에 탑재되어 있는 스냅드래곤 8 젠2 프로세서가 전력 대비 성능, 전성비가 더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작업을 할 때 전력을 좀 더 적게 소모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작업을 할 때 소비 전력이 얼마나 줄었나, 이걸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소비자용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측정할 수 있는 툴을 좀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정식 제품 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커버 화면이 커졌으니까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닳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커버 화면은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메인 화면보다 더 낮고요, 주사율도 2배나 낮고요, 최대 밝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많이 쓸수록 배터리 사용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만지는데 뭐 10분 쓸 거 얘는 커버 디스플레이 신기하니까 얘 커버 디스플레이 2시간씩 쓰고 이러면 당연히 얘가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Z 플립 5의 진짜 단점은 따로 있습니다. Z 플립 5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발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거의 뭐 40도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화면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발열이 좀 더 심해졌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Z 플립 4랑 5랑 같이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온도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Z 플립 4 썼을 때는 이런 발열 잘 못 느껴봤는데, Z 플립 5 쓸 때 왜 이런 발열이 더 잘 느껴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Z 플립 시리즈들은 펼쳤을 때 AP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아래쪽 부분은 별로 안 뜨겁고 위쪽 부분이 뜨거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플립 쓰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할 때 아래쪽 위주로 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를 터치할 일이 별로 없어서 뜨거운 걸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도 Z 플립 4까지는 별로 터치를 안 하니까 이런 걸 잘 못 느끼셨을 텐데, Z 플립 5는 아무래도 커버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할 일이 많다 보니까 더 발열이 더 많이 체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Z 플립 5가 Z 플립 4보다 디스플레이 밝기가 좀 더 밝아서인지 아니면 최적화가 조금 덜 돼서 그런지 밝은 야외에 사용했을 때 Z 플립 5가 조금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해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사용해도 Z 플립 5는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밝기 제한이 걸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건 제게 테스트용 제품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양상품 구하게 되면 이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한 갤럭시 Z 플립 5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아쉽거나 걱정되는 부분을 연달아 설명드리긴 했는데, 갤럭시 Z 플립 5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제가 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영상의 길이도 있고 할 말 자체가 많다 보니까 다루지 못한
같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플립을 좀 더 써보고 여기에서 활용하면 정말 좋은 기능들이라든지 꿀팁도 제가 앞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